네, 전해드린 대로 20분 후인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새로 들어오는 속보와 관련 사실관계는 법조팀의 윤상문 기자가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법리 해석과 쟁점 분석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두 번째 공판이고 지난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지난주 공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재판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직접 본인이 모두 발언으로 80분 넘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새로운 표현을 꺼내들긴 했는데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헌재에서 이런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명시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혐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면 성립을 하는데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 등의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국헌문란이 인정이 되는데 국회 예. 공세나 정치인 위치 추적 명단, 영장 없는 선관위 수사 이런 부분들 모두 지시한 적이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해주실까요? 네, 특히 수사 초기에 이제 예.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 예. 이 자신의 어떤 지시에 대한 그 부하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주에 첫 공판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재판부 촬영을 허가했지만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건 또 유지가 됐어요. 바뀐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고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정 내부에 관한 촬영은 재판부가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그 법원 어떤 통로로 들어갈 거냐는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 고법이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법정 촬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때는 다 촬영이 허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예. 지난주 첫 공판 때 허가가 안 되면서 특혜 논란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재판부가 신청이 좀 늦어서 피고인 의사를 못 물어봤다 이런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 신청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경호 문제나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몰리거나 하는 방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예.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출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감찰관님 지금 화면으로 417호 법정 내부가 CG로 네네. 전해지고 있는데 417호 법정이 전직 대통령들도 재판을 받았던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형사법정이고요. 예.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예전에는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예. 그 재판정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쪽에 맞은편. 맞은편 피고인석에서 서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2013년부터 이렇게 형사법정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석 옆에 있는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점이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와 조금 다른 점이고 예. 변호인단 저쪽 뒤쪽에 보면은 조그만 쪽문이 있는데 그쪽에 보통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심 휴정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에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쪽에서 대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417호 법정에서 받는 건 같지만 달라진 점은 피고인 석이 예.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2013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재판부의 맞은편에서 이제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한다던가 모두 진술을 하거나 혹은 인정신문 때 일어서 가지고 재판장의 그 인정신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2013년 이후부터는 좀 바뀌어 가지고 변호인 옆에 피고인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뉴스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장을 바라보고 서서 예, 그렇습니다. 선서하던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재판에 대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각 현장 상황입니다. 지금 승합차를 타고
중앙지법으로 들어오는 승합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안쪽으로 들어가는 승합 차량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윤상문 기자가 설명한 대로 지난주 공판과 똑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입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저 출입구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출입구고요. 예. 보통 피고인들은 저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차량을 타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방금 이제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바뀐 점과 유지되는 점이 있는데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허가한 점은 달라진 점이고 예, 달라졌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건 유지된 점인데 예.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 여론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형평심이라든가 이런 게 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두 촬영을 허가했는데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촬영을 불허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이 뭐 첫 번째 공판 때 늦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예.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신청을 못할 상황이었다면 그 재판정에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까지는 촬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촬영이 안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불허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그런 이유를 댔거든요. 예. 법정에서. 그런 점도 참 석연치 않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촬영은 그렇고요. 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입장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아마 지금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법에서 지금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예.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라든가 그리고 질서 유지. 예, 질서 유지 이런 걸 뭐 출석 과정에서 또 돌발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제 대통령 신분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리고 과거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호송차에서 내려지는 장면, 어떻게 보면 더 명예스럽지 못한 장면까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는데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충돌을 고려해서 충돌을 우려해가지고 촬영을 불허하더라도 최소한 저 지하주차장에서 법정으로 올라가는 모습 정도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윤상문 기자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해주셨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은 어떤 그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전략을. 예, 윤석열 대통령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예, 말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지난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예.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열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섣부른 그 재판 개입이라던가 반대 신문 뭐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예. 유리할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417호 법정에 3D CG로 보내드리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쪽에 앉아 화면 오른쪽에 앉게 되죠. 그리고 재판장이 바라보는 좌측에 피고인석이 있고요. 재판장 맞은편엔 증인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들이 법복을 입고 착석해 있을 것이고요. 예. 각자 자기 맡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런 신문의 경우에는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신문, 검찰 증인의 경우에 검찰 측 주신문, 그리고 반대 신문. 그 다음에 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좀 더 명확하게 취지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합니다. 예. 오늘 재주신문을 하는 과정을 좀 잘 지켜보면 검찰 측에서 얼마나 이번 두 사람, 조성현, 김형기 두 사람 증인과 관련돼 가지고 공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요. 잠시 후 10시, 그러니까 약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약 11분 뒤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은 어떤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지난 첫 공판 때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조성현 그리고 김형기 전 예. 당시 이제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검찰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졌었고 예. 그때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은 반대 신문 먼저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재주신문이나 재반대 신문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2차 공판, 오늘 공판 역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소식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식의 진행이 될지 또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뭐 직접 할지 여부 이런 것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라던가 예. 평소 본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그 재반대 신문에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지금 현재 그 조성현, 김형기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오늘 그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뭐 전반적으로 보아서 헌법 파괴 행위를 했다는 것,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다투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뭐 메시지 계엄이나 이런 걸 주장하더라도. 그런데 다만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던가 혹은 계엄군을 국회 내에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양형이라던가 이 사건의 그 죄질, 그다음에 이 사건의 엄중함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아마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지금 예측하건대 예.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 이 두 사람도 이 계엄 행위 그다음에 이 군 투입 행위의 뭐 주요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들이 혹시 검찰에서 책임 처벌을 면제한다던가 처벌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뭐 반대 신문도 가능할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 이 두 증인의 경우에는 그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뭐 작전 일지라던가 혹은 뭐 그 현장에서 영상, 투입하는 영상이라던가 그 움직임, 군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영상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진술이 그런 영상에 부합하면 물론이거냐 상당히 일관되거든요. 그렇게 일관된 진술을 탄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성현, 김형기 이 두 증인이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네네.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증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윤 전 대통령 측은 뭐 당연히 부인을 해왔고 부인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벌을 안 받으려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입장에서는 예. 의원을 끌어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그 동기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은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없다. 예. 뭐 이렇게 그 실무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예.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중간의 명령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진우 사령관, 중간 지휘. 이진우 사령관이라던가 뭐 이상현 특전 여단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계엄군들의 행위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예. 그런 행동을 하고도 이제 검찰에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검찰의 회유라든가 이런 데 굴복해가지고 예. 이런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사실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유리창을 깼다던가 현장에 병력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은 명백하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정하려고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말은 지금 들어도 당황스럽긴 하고요. 예. 지금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 대대장 두 증인이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감찰관님 말씀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금 12월 3일의 그림이 네. 전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감찰관으로 계실 때잖아요. 그 직후에 사표를
쓰셨으니까. 저 병력이 투입된 게 제가 증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예. 00시 38분 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월 3일이 지난 12월 4일 4일 0시. 예. 그 00시 30분경 전후인데 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00시 09분이니까 아마 그때는 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 중이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한 직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2시간 만에 사표를 내신 거군요. 예.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이 지금 1시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찰관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저는 처음 뵈니까 이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감찰관으로 계셨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도 계속 감찰관으로 계시면서 4년을 재직하셨어요. 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하기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또 그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사표를 쓰셨단 말이죠. 네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찰관님은 어느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유, 뭐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쭤본 건데 이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모셨고 네네. 또 지금 현직 물론 전직이 됐습니다만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 또 지금 형사재판을 앞둔 이 과정을 어떤 소회로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 감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그날 그 12월 3일 당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같이 그 저와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점 때문에 너무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분노했고요. 예. 어찌되었든 그 이 뭐 여러 가지 구속 취소라던가 구속 뭐 즉시 항고 포기라던가 이런 절차상 국민들께서 좀 상당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정의라던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안도감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좀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 역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임기제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 그 대통령 두 분을 다 모시는 뭐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날 뭐 결정 전혀 후회하는 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뭐 시원스럽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연인으로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된 걸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비상계엄만 놓고 봐도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한쪽은 옹호를 하고 한쪽은 비판을 하는 이 와중에 우리 류혁 감찰관께서는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오늘 잠시 후에 이제 3분 뒤, 한 2, 3분 정도 남았네요. 네네. 오늘 재판에서 나오는 양쪽의 진술도 객관적으로 분석과 또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보 오늘 재판 전 촬영 허가, 피고인석 첫 공개, 앞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재판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9시 5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진행되지만 이 영상이 생중계로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한 10시 5분, 10분 정도에는 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예. 그걸 이제 또 송출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가 예전 사례들을 보면 왜 촬영을 허가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발언까지 담겨서 아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법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10시 한 1분 30초 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리는 내용은 혹시나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 기자 설명대로 재판 직전,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촬영을 허가했다라는 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한 1, 2분 전에 피고인석 그리고 또 검사 측
증인석이 먼저 앉고 예, 예. 10시에 이제 재판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시가 되면은 재판관들이 그 법대 뒤쪽에 있는 재판관 전용 출입문이 있습니다. 예. 그쪽을 통해 가지고 입정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모든 그 방청객이라던가 피고인, 변호인, 검사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인사를 하고 예. 착석한 후에 2회 공판 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그 촬영이 허용됐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법정에서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그 태도라든가 행동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그 언어 이외의 행동으로도 여러 차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태도라던가 혹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도 들어올 때 보면은 이 경호원들이 인사를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그 탄핵 심판 본인 측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하는 태도 뭐 이렇게 뭐 그 증인 신문 같은 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바로 그 뭐 남들이 보거나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예. 이게 뭐 몸짓으로 이게 더 제지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것만 그러니까 언어 이외의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집을 해봐도 예. 그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점으로라도 기록을 남겨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재판장석에 주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네, 지금 10시 딱 맞춰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예. 윤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시 57분에 예. 법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음. 정장 차림이고 남색 정장 차림에 뭐 빨간 넥타이를 맸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 머리에 이제 가르마도 타고 뭐 음.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자리 그 아까 그래픽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때 그 자리 다시 앉았다고 하고 예. 명패가 피고인석이라는 명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잠시 뒤에 재판부가 지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과거처럼 개정 전까지 촬영을 허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촬영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화면, 그 음성과 영상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정각에 지귀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정했고 네네. 3분 전에 9시 57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귀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로 계산하냐 이 구속기간 산정 관련해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네. 또 이번에 지난주에도 전례와는 다르게 촬영을 불허하면서 또 거듭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또 오늘 영상이 공개되면 또 지귀현 판사에 대한 또 무차별한 공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지귀현 부장의 그런 그 판단이라든가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귀현 부장 얼굴이 오늘 뭐 공개된다고 해서 그 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는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비록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제 공격하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만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인상도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귀현 부장이 지금 지난번에 모든 피고인들 피의자에 대해서 날로 계산하였던 선례를 부정하고 예.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시기에 그 촬영 허가를 뭐 좀 지연하고 늦게 결정을 하기만 했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라던가 좀 불만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뭐 이걸 갖다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기각 결정을 해놓고 예. 나중에 이제 뭐 그것이 뭐 늦게 들어와서 그랬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인정신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좀 적절치는 않아 직업을 보이고. 대신 말해준다거나. 직업을 대신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름을 모르거나 뭐 직업을 몰라갖고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업을 물어보는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는 하나로 정해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비록 재판장에게 어느 정도의 뭐 재량이라던가 재판장 따라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뭐 하듯이 다른 사건 하듯이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정신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뭐 대신 직업을 이야기해 준다던가 이랬다는 점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예. 그런 점을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약 9시 57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분 전의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중앙지법 407호 법정 재판정 안에 입정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사 측도 모두 앉은 모습이고요.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만 앉지 않았고 피고인석 그리고 증인석, 검사 측은 다 앉은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로는 변호인 옆에 저렇게 피고인석이 마련되어 있고 예. 과거에는 뭐 당연히 재판부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라는 게 분명했는데 예. 뭐 증인석도 그렇고 검사석도 그렇습니다만 명패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앉아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9시 57분의 모습 보여드렸고 이로부터 3분이 지난 10시 정각에 지귀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정해서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귀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과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구속, 추가 구속을 왜 안 시키느냐.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오늘처럼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중간 관리자, 잠시만요. 질문 잠시 후에 하고요. 현장 판사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지귀현 부장판사의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2차 공판이 이 지 부장판사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해 주실까요? 네, 지금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공판 시작 전에 촬영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을 물은 뒤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정 전까지 촬영을 허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알 권리나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공판 때는 9시 50분에 법정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늦었네요. 9시 57분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과는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9시 57분경에 입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보고 계시고요. 또 지귀현 부장판사의 발언 당시는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발언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 촬영을 해도 되겠느냐 묻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재판부의 재량으로 최종 결정하는 건가요? 관련 규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촬영할 수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까 지귀현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알 권리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피고인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지난번에 늦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바로 기각을 하고 그 이유를 1차 공판기일 때 밝혔는데 예, 예. 그런 점에 비춰봐도 조금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형평 차원이라든가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서 좀 적절치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서 질문하다가 재판장 발언 전해드리느라고 끊었는데요. 네네. 다시 여쭤보면 이 추가 구속 관련해서 네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중간 관리자는 모두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데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다른 혐의로는 추가 구속, 재구속이 되나요? 내란 혐의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재구속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직권으로 구속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그 내란 혐의라 하더라도 나중에 모든 그 심리 절차가 끝나고 변론 종결하고 그 실형 선고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실형 선고를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법정 구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때조차도 뭐 나중에 다툴 여지를 고려해서 절차적 하자를 고려해서 뭐 구속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별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당연히 그 사실 별건 보면은 명태균 사건이라든가 다른 것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사건의 특성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 재판장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지금 뒤에 보시면 10시 3분이 정확히 보입니다. 4월 21일 10시 3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약 7분 정도 지난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촬영팀은 철수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법정 내부의 촬영팀은 현재 철수를 했고요. 예, 예.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증인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그리고 또 김형기 특수전 대대장 지난주에 증인들이 다시 나와서 지난주에는 검사 측의 신문이 있었고 네네. 두 신문이죠.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 또 한번 보니까 예. 이제 통상적인 변호인석 이외에 지금 뭐 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 보조 임시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변호인석을 만드는 것도 좀 그렇군요. 특이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하는 문이 네네. 저희가 아까 예상한 바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쪽 그 재판장 뒤쪽에 쪽문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예예. 그쪽으로 보통 입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조금 전에 그 보셨을지 예. 모르겠지만은 그 재판부는 저쪽에 그 재판부 따로 판사 있고요, 출입구로 문이. 했고요. 예. 이 지금 윤석열 그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은 요 저 뒤편에 보면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대기실 쪽 그 쪽문을 통해 가지고 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에 지금 재판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조금 전에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전해진 영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 신문 내용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럴까요? 변호인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조성현 경비단장한테 반대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예.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의원 끌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냐, 직접 지시를 받았냐 했더니 이제 조성현 단장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그 수방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은 적이 있냐?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고 뭐 수방사령관이 지시를 했다 한들 그것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성현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과 직접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렇습니다. 사이니까. 명령 체계가 당연히 대통령 그리고 수방사령관 예. 그리고 조성현 단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 본인 조성현 단장이 대통령이 지시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은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고 나중에 그
제주신문 과정에서 검찰 예. 측에서 그런 부분을 뭐 본인 그런 그 증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 예.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끌어내려는 지시를 받은 것은 명확하는가 그걸 예.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방사 경비단장은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물론 헌재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면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예. 대통령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증언을 했고 예. 그 점이 검찰 진술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이진우 사령관이 이제 나중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날 아마 반대 신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신문이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진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진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증언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고요. 그 내용이 속속 전해지는 대로 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김형기 특수전 대대장도 반대 신문이 시작이 될 텐데 김형기 대대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신문하겠죠. 이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같은 내용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런 그 명령 체계상 직접 지시 명령을 받을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을 시킬 것이고요. 예.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런 명령 체계상 직접 지시를 받지 않지만 분명하게 직근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만약의 경우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공격한다면 예. 검찰에서 회유 혹은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기자. 예. 새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무장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법정 내부 촬영이 허락이 되면서 이제 예. 재판 받는 모습은 우리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는데 다음 관심이 이제 지하 주차장 또 갈지 여부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예.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매번. 예, 그래서 예. 이제 경호 문제나 방호 문제 얘기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아마도 촬영을 허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이 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예. 보통 피고인들이 이제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이 그 앞에 이제 서서 당시 쟁점에 대한 질문도 하고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촬영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은 좀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MBC 뉴스 특보로 전해드릴 때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1심 재판부는 이미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에 예. 보통 재판장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경우는 드무니 2심 재판부는 몰라도 1심 과정에서는 재판정 안의 내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 취재기자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지부장 판사는 바꿨어요, 말을. 예. 이건 어떤 여론의 흐름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지난번에 1차 공판기일 때 본인이 그걸 불허한 이유를 늦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춰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재고하겠다는 그게 사후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그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거부할 명분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혐의 관련 쟁점 또 짚어볼 텐데 물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지만 예. 그건 이제 추후에 이진우 수병사령관이나 다른 참고인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해야 할 문제니까요. 또 다른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또 다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예. 여러 가지 계엄 선포라던가 이런 원인 예. 그리고 또 선관위의 그 군 투입을 지시했다던가 예. 체포 명단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법률적 주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인 쟁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여하,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던 그 구속영장에 기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리고 검찰에서 증거들이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 논란, 절차적 논란을 고려해가지고 이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 기록은 일체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모든 조서, 참고인 조서를 지금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으로서 참고인 조서를 받은 그 조서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든요. 예. 예, 그런 논란을 고려해가지고 검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던가 기존의 그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내란 행위, 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란 관련해서요. 네. 다수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보니까 그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측도 일부 소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 1심 재판부에서 이 행위, 이 비상계엄 이후의 일련의 상황들은 내란이다,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예. 그 감찰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를 그 변수라든지 예. 근거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의 문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그럼 헌법 질서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아주 알기 쉽게 왜 이것이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헌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지시자가 그 피고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라던가 예. 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 피고인이 이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국헌 문란 행위고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차적 하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증인신문과 무관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절차적인 하자, 공수처의 수사권,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능력 부재 예. 이런 걸 주장하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지시한 적이 있는가? 또 국회 봉쇄, 선관위 군 투입, 예. 그리고 포고령 위반, 네네. 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았느냐 이 5가지 쟁점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또 차근차근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네네. 가장 궁금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하다가 또 최근에는 메시지 계엄이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왜 궁금하냐면 그게 정황상 인정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감형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이걸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는지가 궁금해요. 결국은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라든가 법리를 예. 제가 아직 법조 경력이 더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사 도저히 20년 넘게 검찰 법무부 다 합쳐서 28년 정도 근무를 30년 했는데 가까이 하셨네요. 예.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 선포가 여러 가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탄핵 의결이라던가 예산안 불통과 이런 이유를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군 지휘부의 명령 상황에 대해 질의 중이다. 반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반대 신문 내용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변호인 측에서 당시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동했을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뭐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를 듣고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큰 전략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메시지 계엄이다. 다만 이걸 사령관들한테는 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뭐 좀 무리한 그런 표현은 제가 쓰는 거지만 이제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조치들은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부하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건 지금의 주장이고 그때 네. 당시에는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네.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네. 그런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관과 얘기한 것을 더 넘어서서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부하들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이해했습니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네네. 그때 당시에 이거 들어가서 끌어내는 척만 하고 이거 경고성이니까 진짜 끌어내면 안 돼라는 증언이 나오면 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조차도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니 그때 당시에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그것은 뭐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 병력들이 유리창을 깬다던가 뭐 여러 가지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영상이라던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다 현장 지휘관들이 매뉴얼에 따른 행동,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린 영상인데요.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전 10시 정각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네, 지규현 부장판사의 발언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지규현 부장판사고 예. 양쪽의 재판관들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좌배석, 거죠? 우배석, 두 사람,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합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 지방법원 합의부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훨씬 법적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대등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는 아마 그 법적 능력들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지난주 월요일에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형사재판 한 30분 전쯤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